네, 지금 충치의 이해 네, 첫 번째 되게 충치란 이해. 무엇이고 왜 생겼나, 충치를 만드는 요인들, 충치는 어떻게 진행됐나, 왜 치과마다 치료해야 하나 충치 개수가 다를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충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충치 이해를 해야지만이 충치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할 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충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온 거는 범낭질 충치, 아까 이제 범낭 충치에 대한 이거 같고, 상아질 충치, 근관 치료 과정, 충치의 마지막 치료법, 발치, 이자 충치란 무엇인가, 이 점점 심해지는 치료 방법의 단계를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충치의 단계별로 치료 네, 방법이 방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방법에 대한 나눴던 거죠. 네. 실제로는 연속되게 범낭질 충치부터 발치까지, 치근 우시까지 쭉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범낭질 충치 놔둔다, 상아질 충치 긁어내서 메꿔준다, 치수 충치는 신경치료에서 크라운 씌워준다, 치근 우식이면 뺀다. 결국 빼고 임플란트. 결국 우리가 하는 치료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끊어야 되는 경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고민이고, 그 치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치료 방법은 아까 진단이 중요하고, 몇 개가 썼냐, 뭐 이게 상아질 충치냐 뭐냐가 결정되는 순간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이제 정해져 있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각 치과에 가셔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부터 치료 방법과 예방법은 막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치과에 가서 그러면은 막 충치에 관련된 이 검진을 하다가 어떤 검진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제가 환자라면 선생님한테 제 범낭질 충치는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겠네요. 그러겠죠. 제가 사실은 옛날에 제 치과에 온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범낭질 충치라는 단어만 외워두고 계시라고. 그래서 딴 치과 갔을 때 충치 몇 개라고 할 때 똑같이 그 중에 범낭질 충치 몇 개냐고 물어보는 순간 그 치과 의사가 아마 깜짝 놀랄 것 같다는 범낭질 충치 정지된 건 몇 개입니까? 아이고, 이렇게 골자가 하시겠네. 그러면 오늘 하루 아니고 대여섯 몇 번 보자고 하겠죠. 정지 아닌지는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해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그래서 덴탈 IQ 높이는 거에 1번이 옛날에는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범낭질 충치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험을 얘기를 보겠네요. 시험? 연세 교화치과는 시험을 범낭질 치과가 뭔지 물어보는. 그럼 본인이 뭐로 본인이 손해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 물어봐야 사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치료하던 치과도 깜짝깜짝 좀 놀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가 치과를 좀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치료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충치의 진행 과정대로 충치의 이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범낭질 충치 다 얘기했죠. 그냥 치아를 보통 충치다 그러면 이를 그 충치에 있는 부위를 깎아서 거기를 메꿔주는 충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범낭질 충치라는 게 진단이 되면 삭제하지 않고 그냥 예방해줘서 정지의식이 되도록 관리만 해주는 거죠. 정지의식이 되도록. 여기서의 목적은 파서 떼우는 게 아니고 수독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상아질 충치까지 갔다? 얼른 파야죠. 얘는 파야 돼요. 파서 메꿔주는 걸로. 신경까지 가기 전에 빨리 메꿔주는 걸로 해. 요 메꾸는 재료는 뭐 레진이든 지아이든 뭐 금이든 도자기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시는 치과에서 상담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더 진행돼서 치수까지 신경까지 갔다, 이때부터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경치료라는 걸 해서 이를 씌워주는 걸 해야 되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갔다고 하면 치수까지 갔다고 이미 가야 되는 거네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가끔의 경우는 통증이 없었는데도 얘를 제거했더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과가 이만큼 썩었어요. 이만큼 썩었어, 사과가. 나머지 사과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데,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려면 썩은 부위에다가 멀쩡한 부위 조금을 더 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신경까지 안 가서 증상이 없었던 분도 그 충치를 다 제거하는 과정에 신경이 건드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저희도 애매한 경우에 아픈 환자분한테 거네요, 환자한테. 그 다음에 아프죠. 네. 그 전에 안 아팠는데 치과에 와서 떼었더니 아프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픈 다음에 좀 나아지진 않나요? 일단 신경은 한번 건드리면 건드려지면 계속 아픈 통증이 나아질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안 아파서 치과 왔는데 치과에서 신경을 건드린 거 아니냐. 네. 그거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또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이거는 충치가 깊어서 신경치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하는데 자꾸 이걸 따지는 분들이 많아지면 저희도 사실은 그냥 신경치료 하는 거네요. 처음부터 신경치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죠. 그래. 근데 신경치료 나중에 해도 뭐라 안 할 테니까 일단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면 노력하고 나중에 아파지면 신경치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아까 말한 그 경계 부위 상아질 충치와 치수 충치의 경계일 때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좀 과잉 진료를 하는 순간 안전해져요. 욕을 안 먹어요. 여기 또 나오겠지만 이게 또 너무 심해서 이 치아를 뺄까 말까 고민 아예 너무 썩어가지고 빼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거 좀 살려볼까 말까 고민하던 치아를 어떻게든 그럼 한번 살려서 신경치료하고 살려서 한번 써봅시다라고 신경치료가 치료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얘를 빼게 됐어. 그러면 돈 60만 원이나 들여서 치료했는데 왜 2년 만에 뺐냐, 뭐 치료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2년 후에는 또 이렇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자꾸 쌓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 경계에서 옛날에는 살려봅시다 하던 게 그냥 뺍시다, 그냥 이렇게 뺍시다, 살려봅시다 할 게 뺍시다로 가는 거거든요. 자꾸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길 수에 안전하게. 일단 뺐는데 탈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탈이 나? 살려봤으니까 탈이 나는 거고 신경을 살려놓았으니까 아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굳이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따 보겠지만 굳이 안 빼는 이유랑 똑같죠. 안 빼는 게 좋은 거고 신경을 살리는 게 좋은 거고 이를 안 파는 게 좋은 거고. 있는 상태로 이 상태일수록 좋은 거예요. 네, 이 상태일수록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자 이거 치료 요거 치료했는데 안 돼서 요거는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요로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이게 비가역적인 상태가 그렇죠. 되는 거네. 치료 빼는 것 자체도 네. 비가역적으로 이제 되돌릴 그렇죠. 수 없잖아요. 네. 신경치료 한 번 하면 이제는 일로 올 수 없고 한 번 파면 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치과의 치료라는 거는 무조건 비가역적인 치료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까 예방 치료, 비가역적으로 불소도포 해주고 이런 치료 말고는 깎고 뽑고 긁어내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단계별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이쪽으로 천천히 가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갈 건데 이쪽으로 늦게 가는 게 수록 좋다. 이렇게 빨리 가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 경계인 부위에서 최대한 안 빼는 거. 경계 부위에서 가능하면 신경치료 안 하는 것. 경계라고 하면 일단은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경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상아질 중치다 할 때 파는 것. 이 경계에 있을 때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 치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거기서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대화를 서로 실내 있는 네, 대화를. 네. 나중에 빼더라도 일단 살려주세요라든지 뭐라 그렇죠. 안 할게요. 네. 그러면 살려주는데 나중에 뭐라 책임져 그러면은 못 살리죠. 빼자고 할 수밖에 없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거기에 또 환자분들의 덴탈 IQ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랑지 충치다 그냥 놔두거나 불소도포를 해줘서 유지해주는 걸로 관리를 가거나.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떼우는 거 상아질 충치까지 갔다 그러면 이만큼 긁어내고 떼워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도자기를 떼운다. 도자기 요즘은 치아색 나는 도자기로 떼우는 걸 선호하거든요. 금보다는. 그러면 도자기로 떼우는데 이 도자기를 충치가 1mm만 썩었다고 해서 도자기를 1mm만 파가지고 떼웠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깨져요. 네. 도자기 자체가 얇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때우는 재료 자체가 어떤 강도를 가지려면 최소 1.5mm에서 2mm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파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려면. 제가 여기서 덴사라이 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0.5mm, 1mm 썩은 초기 우식인데 얘 떼워주세요 하는 순간 2mm를 판다고요. 그러면 2mm 동안 썩었을 때 파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파도 이만큼 파는 거고 이만큼 썩어도 이만큼 파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4년 걸린다 그러면 4년 있다가 파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때는 관리를 그냥 네. 잘해주는 제가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리고 네. 이 정지 충치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 2017년에 와서 요만큼 까맣게 있다고 해서 이거 그냥 놔둬서 지켜봅시다 했더니 2년에 한 번씩 오셔서 봤는데 계속 그대로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럼 4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대로잖아요. 이런 게 정지 의식인데 만약에 이거를 긁어가지고 만약 떼웠다. 레진이라는 걸로 만약 떼웠다. 지금 10만 원 들었을 텐데 그 레진의 수명이 4년이란 말이에요. 평균. 그럼 이때 10만 원이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끝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4년 있으면 또 또 해야 되는 들어요. 거죠. 근데 정지의식은 놔뒀더니 이때도 돈이 안 들고 이때도 돈이 안 들었잖아요. 네. 4년 후에도 또 안 들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이걸 파서 레진 했으면 4년 있다가 또 레진 10만 원 들고 그렇죠. 걔에서 10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 안 대는 게 좋잖아요. 범낭질 충치, 정지된 충치. 네. 이거만 알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치가 요만하거나 요렇게 크거나 파는 양은 같으니까 요때는 기다렸을 때 손에 날 게 전혀 없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럴 때 초기 의식에는 좀 놔둬서 기다려 봐도 된다.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신 분이 더 커져도 똑같다 치료할 때 어차피 파면 늦게 파는 게 좋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급하게 초등학생인데 너무 빠른 애들은 정말 2mm 파는 게 아니라 1mm만 충치다 1mm만 파고 메꿔주는 예방적 충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방적 충전을 할 수도 있다. 네. 어린이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은 네. 좀 특별한 경우 네, 같아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너무 빠르니까 네. 놔뒀을 때 더 손해 날 것 그렇죠. 같으니까 예, 예. 어린이들. 네, 정지로 만들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가서 하는 거고요. 상아질 때는 어차피 떼어주는 거고요. 그 충치를 여기 보시면 충치가 원래 위에서 보면 구멍이 요만한데 실제 팠더니 이만큼 파죠. 그러네. 네, 그걸 이제 떼우고 나면 이렇게 안에 충치가 더 있어서 긁었더니 실제 이만큼 이렇게 메꿔주는 거고요. 떼우는 재료는 이런 지아이나 뭐 레진이나 금으로 떼울 수도 있고 도자기로 할 수도 있고 금으로 떼울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치료는 그때 자기 상황에 맞게 치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이가 썩은 경우도 이 사이 썩은 경우도 좀 떼우기가 어려운데 어떤 뭐 이렇게 본떠서 끼우는 인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통 하고요. 충치가 더 진행돼서 이제 신경까지 갔다. 세균들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이미 들어가면 얘네들이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 뿌리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뼈를 녹이면서 고름이 잡혀요. 세균이 계속 들어가요. 우리 몸속으로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안 나오지만 이 여기 뿌리 안에까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와서 얼굴이 붓거나 잇몸 옆에 부어서 이제 팅팅 부어서 오시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엄청 아픈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 신경까지 가서 갔다. 이때는 얼른 긁어줘서 이 속에 있는 신경까지도 다 긁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치료 말을 신경치료 하니까 신경만 죽여주는 어떤 그런 건가 싶은데 실제는 이를 위를 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자면 요 치아가 겉에서 멀쩡해 보였는데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까 이 사이가 썩었어요. 사이를 썩어서 사이에 있는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까 요만큼 1mm 정도 신경이 단 거예요. 요만큼. 저기 썩은 게 여기 신경 보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요만큼 단 거예요, 충치가. 근데 요만큼 신경 갔는데 만약에 요만큼 안 갔다 그러면 얘를 떼우기만 했어도 될 건데 예, 예. 요만큼 신경 갔기 때문에 신경치료 하려고 이만큼 판 거예요. 그렇죠? 신경치료는 이만큼을 파야 돼요. 왜냐하면 저 뿌리 안에 있는 거를 다 긁어야 되기 때문에 저 뿌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긁으려면은 세균들까지 다 긁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만큼 파야 돼요. 치아가 껍데기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치아를 많이 파고
거의 치아를 죽여서 굉장히 나쁘게 만든다. 빼진 않았지만 그래서 옛날 신경치료라는 게 좋은 게 그래도 40년 전쯤에 미국에서 처음에 신경치료가 있기 전에는 아파요 그러면 치과 가서 무조건 뺐어요. 옛날에 그러면 자기 치아가 다 통째로 뽑히는 거 아니에요? 뽑은 거예요. 네. 무조건 옛날에 신경치료라는 거는 실제 좋은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무조건 뺀 거를 빼지 말고 살려보자라고 나온 치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좋은 건데 그 신경치료가 좋지만 다시 말하면 신경치료 다음에 탈이 나면 이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기 직전 마지막 단계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다음은 빼는 거니까 가능하면 요거를 아끼고 놔둘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 나중에 하면 그때 하면 되니까 언제든 할 수 신경치료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할수록 좋은 거고 나중에 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신경치료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이가 시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경 죽여드릴까요? 그러면 예 죽여주세요. 그러면 이를 나중에 다 이렇게 파가지고 6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왜 신경 죽이는데 60만 원 드냐 막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네요. 안에까지 다. 이렇게 파게 되면 나중에 며칠 치료해서 뿌리 속에 약을 넣고 그럼 위에가 계속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메꿔줘야 되고 요걸 치아가 껍데기만 있으니까 이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싸줘야 된다고. 금리를 싸줘도 도자기. 그러니까 신경치료 하면은 60만 원 돈이 들어야 돼요. 근데 신경치료는 신경만 죽인다고 생각하고 치과에서는 신경치료하면 이거를 다 알고 있겠는데 신경치료 하실래요? 했을 때 환자들이 잘 신경치료가 뭔지 모르면서 신경을 죽이는 거 그러고 예 하는 순간 이를 이렇게 다 파고 팠으면 이제 씌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미 팠는데 옆에 치과 가서 이거 신경치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다 파갖고 왔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기 전에 봐야 되는데 이미 파고 나면 끝인 거죠. 신경치료라고 하는 게 그냥 신경치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다 파가지고 긁어내고 메꾸고 씌우는 것까지 해야지가 이제 신경치료. 이걸 안 씌우면 쪼개져서 이를 결국 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치료라는 건 이를 빼기 직전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든지 아픈데 안 하는 게 좋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 버티면 빼는 거니까 빨리 그때는 해야죠. 신경치료 할 거를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꼭 신경치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IQ 덴탈 IQ 높으신 분의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 그렇게 배웠네요. 이거 이를 빼야 돼요. 그랬을 때 꼭 빼야 돼요라고 물었을 때 예 그럼 빼는 거고. 네. 근데 이 누워 있는데 그걸 물어보면은 예요 예 그러고 다 넘어가는 경우 워낙 많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네. 한번 비가역적이니까요. 한번 하면. 그래서 이 씌우는 건 도자기를 씌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씌울 수 있고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성공률이 100%가 아니에요. 신경치료를 하면 95%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거든요. 그럼 신경치료 하면 2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계속 탈이 나서 결국은 빼게 돼요. 신경치료가 100%의 치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뿌리 속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단순하게 빨대처럼 그려있지 실제 치아의 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막 갈라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느 한 군데를 긁어서 약을 넣었다 해도 그 옆에 가지로 세균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했다고 무조건 100% 낫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환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 신경 죽였는데 아프냐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자체가 100%는 아니라는 걸 또 이해해 주시면 치과 의사들이 또 치료하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아픈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보다 더 썩어서 치아가 남아서 결국 신경치료를 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거는 이를 씌울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이를 씌우려면 우리가 모자 쓰듯이 머리가 있어야 모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없을 정도로 다 썩었으면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그러려고 해도 이제 살릴 수가 없이 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까지 가면 이제 빼고 뺐으면 이제 뭐 옆에 이를 갈아서 브릿지라고 이를 보철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뼈에다 박아서 임플란트 한다든지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이 개수 근데 이게 비싸니까 근데 빠진 치아가 너무 많다 그러면 빠진 치아가 너무 많다 그러면 틀니를 하거나 마지막 단계는 틀니까지 가는 거죠. 틀니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아가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건데 가능하면 이쪽 가는 거를 늦추려면 아까 그 고리를 가능하면 이쪽으로 천천히 예. 발치를 가능하면 안 하는 쪽, 신경치료 가능하면 안 하는 쪽, 떼우는 거 가능하면 안 떼우는 쪽 이쪽으로 천천히 가주셔야 이 틀니를